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오한택 업무이사입니다. 오늘은 당초 2020년 12월 29일 계약한 공사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시공사 공사비 변경 요청에 대하여 그동안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의 과정 및 결과와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조합의 김민곤 조합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김민곤입니다. 우리 조합의 사업 일정이나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의 내용 등에 대하여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8일에 시공사인 DLNC로부터 공사비 증액 제안을 1차 받았습니다. 8월 31일자로 감액 조정된 공사비 증액안을 2차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합 임원들은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하고자 시공사 본사를 2회 방문하여 DLNC의 담당 임원 상무와도 면담을 통하여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9월 5일 2차 방문에는 우리 조합의 모든 임원들과 이명의 감사들까지 동행하여 공사비 증액이 우리 조합원들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결과라는 점, 이 부분의 최소화가 우리 조합 사업의 관건이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경과 및 조합 임원들의 회의록 등은 조합 카페에 거제하는 중입니다만, 시공사에 증액되어 늘어난 총 공사비의 평당 502만원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타 시공사의 도급 단가가 평당 550만원 전후라는 점을 듣고 있는 조합 임원들로서는 DLNC가 제안하고 있는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기에 조합원 총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 사업 추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이 추진이 발기인 총회를 한 2019년 8월 31일부터 약 4년이 흐른 상황에서 기존 건물의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 철거가 연말까지 완료되면 내년 1월에는 본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이유로 조금은 긴급하게 오늘 총회 조직 공고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곤 조합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공사인 DLNC의 공사비 증액 관련 내용에 대하여 김민곤 조합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지난 2020년 12월 말 총 공사비 2,730억 원으로 시공사인 DLNC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업 약정서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8일 공사비 증액분이 840억 원이 된다는 시공사의 제안을 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해 시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나 조합 임원들의 회의 등에 대해서는 8월 13일 조합원 모임 등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8월 13일 조합원 모임 등으로 집약된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조합장, 부조합장, 업무이사, 감사, 그리고 업무대행사와 함께 8월 22일 시공사 방문을 통하여 공사비 감액 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공사비 감액 조정이 없이는 공사 도급계약의 변경을 있을 수 없는 취지로 조합원들의 부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8월 31일 시공사로부터 65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775억 증액된 공사비 조정안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조합 임원들이 모여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던 것이며, 그 결과로
9월 5일 시공사 본사를 재차 방문하여 공사비 조정액이 너무 작다, 조금은 더 감액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부담액을 줄여줬으면 한다는 등의 취지로 우리 조합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의 부담액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조합 임원들의 회의를 하였던 것이고, 시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관계자들은 여타 다른 시공사의 예전 공사비 사례를 들면서 대체적으로 평당 550만원 전후인데 감액 조정된 공사비가 평당 502만원 선인데 더 이상의 감액 조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사항이고, 이 편한 세상급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빅5 정도인 삼성, 현대, 대우, GS, 포스코의 공사 도급 단가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실무 관계자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의 시장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금 표에서 보이는 공사비 제한이 시공사에 감액 조정된 공사비 내용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2,730억 원에서 3,505억 원으로 증가되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게 됩니다. 이 3,505억 원에는 소방공사 시설비 125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소방시설공사는 DLNC와의 공사 도급에서 제외되고, 공사 착공 이후 우리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인 DLNC가 공동 발주가 되어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도급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는 DLNC의 협력 업체와 비교 견적 등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공사의 공사 도급 계약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안건입니다. 총회 의결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시공사 교체가 되는 의결이 되는 것이어서 뒤에 업무대행사 총회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으신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의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관련으로 협의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매도 청구 소송 중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2세대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항소 중인 2세대는 지난 4월과 6월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항소 및 건물 인도, 가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지난 6월과 7월에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8월 23일 신문이 종료되고 어제 9월 6일 심리 기일이 종료되어 며칠 내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나면 결정문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은 지난 9월 4일 여수시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접수하였으며, 여수시와 빠른 협의를 통해 해체 허가를 득한 후 감리 지정 및 건축물 해체 착공 신고를 거쳐 기존 건물 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부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23년 9월 19일 오후 7시 듀오션 호텔 1층 그랜드 볼륨 연회장에서 우리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이 소집 공고는 조합규약 제22조 7항에 의한 총회 소집 공고에 해당되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총회 소집 공고 내용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총회 책자의 배포 및 서면 결의서 작성 등에 대하여서는 문자 메시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김민곤 조합장으로부터 시공사인 DLNC와의 공사비 관련 협의 과정, 매도 청구 및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건축물 해체 허가 등을 들었습니다. 금일 설명회 이후 궁금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3년 9월 19일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조합원님들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총회 소집 공고 내용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대행사로부터 이번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대행사 서원DNC 주식회사 정은 대표입니다. 앞에서 김민곤 조합장님으로부터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관련으로 그동안의 협의 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합으로선 지난 2020년 12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공사비 증가분이 이 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또 두 분의 감사님까지 시공사 항의 방문하는 등으로 공사비의 감액 조정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총회 소집 공고로 상정되는 시공사의 공사도급 금액은 평당 502만원 수준으로 여타 시공사의 예상 도급 단가인 550만원 전후에 비교하게 되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께서 총회 안건에 포함된 시공사의 공사도급 계약 변경 등의 건을 잘 살펴보시고 의결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조합원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총 8개 안건입니다. 1호 안건은 사업추진 업무보고 등의 건, 2호 안건은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 납부 관련 등의 건, 3호 안건은 아파트 일반 분양분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단지 내 상가 분양 신고와 이와 관련된 분양보증서 발급, 보증채무 약정서, 양도각서 등 분양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의 작성 및 날인 등의 업무 추진에 대한 건입니다. 4호 안건은 DLENC 주식회사와 공사도급 금액 증액 및 공사도급 변경 계약 등의 건입니다. 5호 안건은 사업비 예산 변경 등의 건, 6호 안건은 조합원 등의 중도금 대출의 금융기관 약정 체결 등의 건, 7호 안건은 조합 임원, 이사 충원의 건, 8호 안건은 기타 조합장 및 조합이사회 위임 등의 건입니다. 제1호 안건은 지난 2022년 1월 총회 이후 5월 26일 사업계획 승인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또 향후 추진될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동의 25세대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이나 항소심 2세대 등에 대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유튜브 설명회 7월 하순 조합원 번개 모임, 8월 13일 조합원 모임 및 이와 관련된 회의록이 조합 카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카페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인 발코니 중도금 납부 관련 등의 건은 조합원 80% 정도 세대의 납부를 예상하고 사업비 조달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인데, 조합원들께서 현재까지 약 35% 정도 발코니 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납부를 독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총회 의결에서 가결이 되면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신 조합원들에게는 연리 3.5%의 선납이자를 적용하여 입주잔금 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조합원 가입계약 조건 제11조 연체료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연체료 부과의 결정은 조합원 총회 의결로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모든 조합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궁여지책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안건 아파트 일반 분양분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단지 내 상가 분양 신고 등에 관한 건입니다. 조합원 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일반 분양 세대는 주택 공급하는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및 분양 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 분양은 분양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양 보증과 중도금 대출 보증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업무 추진에 대하여 우리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호 안건 DLENC의 공사도급 변경 계약 등의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DLENC의 공사도급 증액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은 앞서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총회 의결을 받는 경우에는 첫째, 공사도급 계약의 변경은 총회 의결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7개월로 하며 주변 아파트에 민원 발생 등이 있을 때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 변경은 소방시설 공사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추후 시공사의 예정 공정표에 따라 비교 견적 등의 방법으로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시공사의 협력업체를 조합이사의 의결을 거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사 착공 조건은 공사계약 조건 등에 의하며 종도금 대출 협약 및 조합원 가입계약 변경계약 등이 완료되고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을 것 판단되는 날을 실착공일로 합니다. 한편 본 안건이 초기 의결을 받지 못하는 부결인 경우에는 시공사의 교체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서 DLENC와의 공사도급계약 등은 지체 없이 해지되고 제3회 시공사와 접촉 및 견적 등을 받기로 됩니다. 제3회 시공사 선정은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긴급 조합원 총회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는 DLENC의 고유 설계 평면 등이어서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인허가 변경 기간은 10여 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심의 등에 대한 변경 절차를 수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조합의 이사의 의결로 집행하게 됩니다. 현재 감액 조정된 공사비에서 추가적인 감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과 이편한 세상급의 시공사의 공사도급 금액은 평당 540에서 550만원이라는 점, 시공사 변경의 경우 인허가 등의 일정으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5호안건 사업비 예산 변경 등의 건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총회에서 총 4,683억 원으로 사업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 5,555억 원으로 사업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발송될 총회 책자에 사업 예산 총괄표가 포함되어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의 변경은 먼저 지출 부분 중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비 부분은 국공유지 매입금액 예산을 2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공유지 토지는 공원 이곳의 토지가 약 9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국어 등이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매입 시기는 공사 착공 시 용도 폐지가 완료되면 매입하게 되고 공원시설은 대체시설 설치 조건부이기 때문에 여수시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준공 2개월 전까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공사의 도급공사비 증액분이 775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림산업 지금의 DLENC 공사비 증액분은 650억 원이 되어 DLENC의 공사비는 총 3,380억 원이 됩니다. 별도 도급하는 소방시설 공사비는 125억 원이 되는 예산으로 합계는 3,505억 원이 됩니다. 시공사의 당초 증액 요구한 금액은 840억 원이 증액된 3,570억 원이었으나 조합 및 조합원의 노력으로 65억 원 감액 조정되어 3,505억 원으로 도급공사비가 되는 내용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기타 용역비로 3억 원의 부가시가 별도로 증가되고 공사감리비도 관계법령 개정으로 약 21억 정도 증가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감리라는 감리는 공사 착공 전에 여수시에 의해 지정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종합감리, 정기감리, 소방감리 등으로 분리되어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착공 신고를 하게 됩니다. 판매비 등에는 일반 분양분이 늘어남에 따라 강공보비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수수료 등이 증액 편성됩니다. 부대배용 증액은 사업기간 증가로 신탁수수료 예산이 10% 증액되고 사업의 비율은 절반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조합원 주택가격 및 일반 분양분을 포함하여 아파트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수익금 증가를 반영하여 8억 7천만원 증액 편성됩니다. 금융비에서는 사업기간 증가로 토지 담보대출이자가 26억 정도가 증가되고 조합원들의 주택가격 증가 및 중도금 대출이자 4.5% 적용으로 중도금 대출이자가 약 89억 증가된 것으로 사업계 예산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출 예산의 증가액은 총 872억 원이며 이를 포함한 지출 총 예산은 약 5,555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출 예산을 충당하게 되는 수익분 예산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730억 원을 예정하고 근생시설 3가 수익금으로 22억 원을 아파트
초과 매출 부가세 및 상가 부가세 환급액을 약 8억 5천만 원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익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예산 변경으로 인한 예산 총액은 5,555억 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예산 증감액은 총회 책자의 사업 예산 총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산출은 현재 조합원 총수 1284명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눈 평균액은 약 5,685만 3천 원이 됩니다. 전용 59형의 세대 추가 부담은 3,777만 원이 되고 전용 84형의 세대의 추가 부담은 5,353만 원이 되며 전용 129형의 세대의 추가 부담은 8,194만 원이 됩니다. 이상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총회 의결을 받게 되면 공사 착공 전 중도금 대출 자서 시에 체결하게 되는 주택공급 계약서에 반영되게 됩니다. 즉 중도금 및 잔금으로 반영되는 것이어서 공사 착공 전후로 추가 부담을 별도로 납부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호 건인 조합원 등의 중도금 대출의 금융기간 약정 체결 등의 건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은행권을 원칙으로 해야만 대출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의 제반 업무는 조합이사의 의결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이며 은행권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대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는데 대출 보증의 한도는 80%여서 나머지 20%는 시공사 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의 금융기간 선정에는 시공사인 DLNC와의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보증 80%와 나머지 20%는 시공사와 은행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것이 이 중도금 대출 업무 내용인 것입니다. 이 중도금 대출 업무 등은 시공사의 협의 등을 거치고 조합이사의 의결로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등에 따라 조합 내지 조합장의 연대 입보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진행 과정 등에 대하여는 조합 카페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호 건인 조합임원 즉 조합이사 충원의 건입니다. 이 조합임원의 충원의 문제는 당초 미동의자들의 문제나 추가 일반 조합원 등을 감안하여 2명의 이사를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동안 조합원 모임이나 카페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조합임원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충원의 방법은 조합규약 제15조 내지 16조에 따라 결혼이 발생할 때에는 조합이사에서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것인데 이 충원의 절차는 조합원 전원투표제도로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이사의 의결로서 조합이사 2명을 충원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후보자 등록 및 선출 방법은 본 안건의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원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원투표 공고 내용에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규약상 조합임원의 결혼인 경우에는 조합이사에서 충원할 수 있는데 이를 조합원 전원투표로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 등으로 조합임원 충원하는 것이어서 우리 조합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조합임원 충원 방법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호 안건 조합장 및 조합이사의 위임의 건은 상기 안건의 업무 집행에 관한 조합이사의 위임 등의 건입니다. 아주 급박한 내용은 조합이사의 의결로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조합원 모임, 유튜브 설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또 조합 카페에 공개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위임 등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9월 19일 조합원 총회에 상정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회 책자를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총회에 참석해 주시하며 서명결의서로 총회 참석을 가름하는 조합원님께서는 총회 책자와 이 설명의 내용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서명결의서는 내일 금요일부터 신기동 조합사무실에서 받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서명결의서를 받으니 주말을 이용하여 서명결의서 제출에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설명회 이후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조합 카페에 총회 책자안이 올라갈 것이며 책자 인쇄본이 도착하게 되면 지체 없이 우편 송부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예정인 조합원 총회는 공사도급계약 변경 건 등의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어야 하므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직접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